100세 인생이라 부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살고 100세를 맞이하는 것은 아닙니다. 죽음에 이르는 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행복한 인생이었다고, 다른 하나는 후회를 되뇌이며 가는 길이 있습니다. 약 35년간 노인 전문 정신과 의사로 활동한 저자 와다 히데키님은 책머리에서 행복한 노후와 불행한 노후 중 어느 쪽을 선택할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데요. 우리는 어느 쪽을 원할까요? 당연히 행복한 노후를 원할 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 80세의 벽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노년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여건상 책을 읽고 가장 인상 깊었던 일부만을 전달해드립니다. 오늘 읽어드리는 내용 참고하셔서 앞으로의 노후를 현명하게 받아들이기 위해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인지장애는 반드시 생긴다. 지금 바로 하고 싶은 일을 하라. 인지장애는 왜 생길까? 답은 매우 간단하다. 나이를 먹기 때문이다. 다만 80세가 넘어서 발현되는 인지장애는 대체로 매우 더디게 진행된다. 실제로는 증상이 나타나기 20년쯤 전부터 서서히 진행된 것이지만 대체로 알아차리지 못한다. 인지장애는 증상이 발현된 이후에도 계속 진행되며 근본적인 치료는 불가능하다. 부검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이 또 하나 있다. 암과 마찬가지로 85세가 넘은 거의 모든 고령자의 뇌에서 이상이 발견되었다는 점이다. 대부분 알츠하이머형 뇌변성이다. 즉, 인지장애는 병이라기보다 노화 현상에 가까워서 나이가 들면 누구에게나 생기는 증상이다. 근력이 쇠약해져서 운동 능력이 떨어지거나 피부에 주름이 잡히고 흰머리가 생기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인지장애 증상이 발현되는 나이를 조사한 데이터를 보면 한층 확실해진다. 60대에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은 1에서 2%에 불과하지만 70대 전반에는 3에서 4%에 이르고 80대 전반에는 20%가 넘는데 이때부터 단숨에 큰 폭으로 증가한다. 80대 후반에는 40%, 90세에 60%, 95세에는 80% 정도가 인지장애를 겪는다. 죽을 때까지 인지장애를 겪지 않았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은 인지장애가 발현되기 전에 사망했을 뿐이다. 좀 더 오래 살았다면 틀림없이 증상이 나타났을 것이다. 이 사실이 알려주는 정답은 역시 하나이다. 바로 지금 마음껏 원하는 일을 하며 즐겁게 살아가기이다. 변화가 없는 따분한 일상은 뇌의 활동을 둔화시킨다. 또한 스트레스가 많은 생활도 뇌에 손상을 준다. 반대로 새로운 일이나 좋아하는 일을 하면 뇌는 자극을 받아 활성화된다. 이를 통해 인지장애의 발현을 늦출 수 있다. 노인들은 병원이 아니라 자택이나 노인홈에서 노쇠로 사망한다. 노쇠란 질병이 아니라 서서히 몸이 약해져서 사망에 이르는 것이다. 천수를 다한 죽음이라 할 수 있다. 노쇠로 인한 사망은 대체로 가정이나 노인홈 등에서 생을 마치게 된다. 85세가 넘은 고령자는 몸 안에 여러 개의 병의 씨앗을 품고 있다. 뚜렷한 증상은 없더라도 어딘가 불편함을 느꼈을 것이다. 이 상태로 병원에 가면 의사는 대개 일상적인 검사를 하거나 약을 처방한다. 현대에는 이것이 당연한 의료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 병원은 약도 안 준다라는 불만의 소리를 듣게 된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로 옳은 의료일까? 꼭 한번 고민해 보길 바란다. 병원을 찾은 80대 환자에게 의사가 나이도 있으니 그냥 지켜봅시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따라서 선택은 환자의 몫이다. 병원 검사를 통해 병을 찾아내어 약물이나 수술적 치료의 방법으로 수명을 늘릴지 자택이나 노인홈에서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여생을 보낼지는 의사가 아니라 환자가 선택해야 한다. 80세가 넘으면 병은 완쾌되지 않는다. 일시적으로 호전되다가도 좋지 않은 부분들이 잇따라 나타난다. 냉정한 말이지만 이것이 나이를 먹는다는 말의 실상이다. 늙고 쇠함을 받아들인다. 즉 잔존 기능으로 대처한다. 절대적인 부와 권력을 손에 넣었던 진시 황제가 마지막으로 원했던 것은 불로불사의 육체였다고 한다. 그는 각지에서 특효약을 가져오게 하는 등
온갖 수단을 동원했지만 마지막에는 불사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수은을 넣은 약을 먹다가 사망하게 된다.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늙음과 죽음을 두려워하고 회피하려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늙고 쇠함은 반드시 다가온다. 그때는 어찌해야 할까? 노쇠를 받아들이고 잔존 기능으로 대처한다. 이것이 지금까지 만나온 수많은 고령자들 가운데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로부터 배운 방법이다. 지금부터는 잔존 기능을 남기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려 한다. 전부 실천할 필요는 없다. 시간이 날 때마다 반복해서 읽으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첫 번째, 걷는다. 걷지 않으면 못 걷게 된다. 80대에게 가장 추천하는 운동은 걷기이다. 걷기는 다리의 노화를 예방해 줄 뿐만 아니라 심장의 펌프 기능도 강화해 준다. 그러면 뇌나 몸의 구석구석에 있는 세포에도 충분한 양의 혈액이 도달한다. 두 번째, 씹으면 씹을수록 몸과 뇌는 깨어난다. 고령이 되면 위장 활동이 약해져서 소화 흡수 능력이 떨어진다. 이를 보충해주는 방법이 씹기이다. 음식이 자라지고 침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위장의 부담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소화 흡수 기능도 향상된다. 또한 충분히 씹어서 턱 주위의 근육을 움직이면 뇌에도 자극이 간다. 나아가 충치나 치주염, 흡인폐렴의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세 번째, 기억력은 나이 때문이 아니라 쓰지 않아서 떨어진다. 일반적으로 고령이 되면 기억력이 저하된다고 한다. 기억력은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기억할 마음이 없어서 떨어진다. 기억해야지라는 의욕이 상실되어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억력이 떨어졌다고 한탄하지 말아야 한다. 몸의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쇠퇴한다. 뇌도 마찬가지이다. 끊임없이 사용해야 퇴화하지 않는다. 네 번째, 고령자의 마법 주문. 어떻게든 되겠지. 80세가 넘으면 신체의 부자유, 컨디션 난조, 지인의 부고 등 갖가지 시련들이 끊임없이 닥쳐온다. 그래서 더는 못하겠어. 혹은 이젠 틀렸어 하는 부정적인 사고에 빠지기 쉽다. 하지만 이와 같은 부정적인 사고는 몸과 뇌의 노화를 촉진하는 원인이 된다. 부정적인 사고에 빠지려 할 때 도움이 되는 말이 어떻게든 되겠지이다. 겨우 이 한마디가 뇌내의 도파민이라는 활력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켜 사고력이나 의욕을 높여준다. 뇌는 의외로 단순해서 자기 말을 믿으려는 성질이 있기에 어떻게든 해보자라며 힘을 내게 된다. 다섯 번째, 릴렉스 호흡법으로 노화를 퇴치하자. 심호흡을 반복하면 된다. 먼저 차분히 코로 숨을 들이마신다. 들이마신 공기를 폐가 아니라 아랫배까지 내려보낸다. 자연히 배가 불룩해질 것이다. 충분히 들이마셨다면 이번에는 입으로 숨을 내쉰다. 하아 하고 천천히 내쉬면서 뱃속의 공기를 남김없이 뱉어낸다. 그리고 다시 코로 숨을 들이마신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된다. 의자에 앉아서 해도 되고 잠자기 전이나 일어나기 전에 침대에 누워서 해도 된다. 릴렉스 호흡법은 흔히들 복식호흡이라고도 한다. 이 호흡을 하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지며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위장을 비롯한 내장기관의 기능을 높여준다고 한다. 그러니 생활 속에서 습관화하길 바란다. 여기까지 책의 핵심 내용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영상 제작 여건상 다양한 방법 중 일부만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책을 읽고 앞으로 다가올 노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과 중년에 들어선 40대 이상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과 공유하며 함께 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